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자체 공무원들이 지역 경제 살리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에게 마스크를 양보하거나 꽃을 구입하고 지역 식당을 이용하는 등 세심한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한 5명을 고발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신천지신도 고위험군 종사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5명은 교인이 아니라며 검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안 지역 대표 특산물 가운데 하나인 낙지 생산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고수온 등으로 인해 생산량이 줄면서 어민들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봄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봄동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최근 대구에 전해지면서 희망의 전령사 역할도 해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보건과 방역, 지역경제 전 분야에서 지자체 일선 공무원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요. 관련 업무와 별개로 마스크 양보와 지역경제 살리기 동참까지 세심한 행보가 이어지고 있어 눈길을 모읍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시청 총무과 사무실입니다. 직원들이 모두 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16일부터 순천시 소속 전체 공무원들이 보건용 마스크를 시민에게 양보하기로 결정하면서 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겁니다. 순천시 소속 공무원은 2천여 명, 하루에 2천여 개가량의 면 마스크를 시민에게 양보하는 셈입니다. 질병관리본부가 건강한 성인이라면 면 마스크만으로도 호흡기 안전에 충분하다는 지침을 내리면서 적극 동참하게 됐습니다.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시 공직자들이 면 마스크를 착용함으로써 시민들의 보건용 마스크 구입을 조금이라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 면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었습니다. 광양시청 소속 공무원들은 매주 수요일마다 꽃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졸업식이 취소되고 입학식도 연기되면서 지역 화훼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자 꽃 사주기 운동을 추진한 겁니다. 알스트로메리아는 지난해 9송이 기준 2,000원 선에 거래됐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가격이 급락하면서 900원까지 떨어진 상황. 광양시 공무원들은 매주 200만 원가량의 꽃을 구입해 사무실과 집을 꽃으로 가꾸고 있습니다. 꽃 소비 부진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관내 화훼 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화훼 농가의 경영난 해소와 더불어 사무실 환경 개선으로 감염증 확산에 따른 직원들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여수시는 시청사 내부에서 매일 운영하던 식당을 일주일에 3번만 엽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역 식당들이 매출 감소 피해를 겪고 있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시청사 주변 식당은 물론이고 확진자의 동선에 포함된 음식점까지 골목 상권 살리기에 안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하고 우리 소상공인 내지는 또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저희들이 직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저희들이 조금 돕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공무원들. 시민 안전사수와 지역 경제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정부가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면서 코로나19 여파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 경영자금 2조 7천억 원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소상공인들이 지원받기까지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고 수요가 너무 많아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전주현 기자입니다. 평소 직장인들의 회식 장소로 인기를 모았던 한 음식점입니다. 하지만 3월까지 꽉 찼던 예약이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모임 자체가 모두 취소됐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매출이 무려 90%나 급감했습니다. 저희들이 2월 20일 이후에 이제 저희들이 문을 한 이틀 사실은 이제 아예 닫았었으면 닫았고 그 외에는 문을 쪽 일이 일어났었는데 하루에 뭐 밥 2그릇 2만 원 판 적도 있고 뭐 그런 상태입니다. 하여튼 간에 지금. 예. 웨딩 업체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식 자체도 취소 사태가 잇따르면서 웨딩홀과 뷔페 식당은 한 달 가까이 텅 비어 있습니다. 직원들도 대부분 출근하지 않은 지 오래입니다. 앞으로 한 달을 버틸 수 있을지도 막막합니다. 이런 소상공인들에게 긴급 자금을 수혈해주기 위한 특례 보증 제도가 생기자 신청자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한 분한테 이제 자기가 지난주에 신청을 하러 가니까 1,800번을 받았대요. 자기 대기 번호가 1,000만 원에서 7천만 원이라 하는데 그게 이제 혜택이 돌아올지 우리 차례가 될지 소상공인 대출도 너무 어렵고 뭐 순수가 안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신청을 한다 해도 실제 지원받기까지는 산 넘어 산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정부 특례 자금을 받기 위해선 먼저 소상공인시장진흥재단의 자체 심사를 거쳐 2차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하게 됩니다. 이후 현장실사와 서류가 통과되면 보증서가 나오는데 이 보증서를 들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게 되는 겁니다. 금융지원이 시작되자마자 전국적으로 10만 건 넘게 접수됐지만 실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20% 남짓.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젊은 소상공인들은 그런 정부의 어떤 그 수혜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뭔가 제도적으로 조금 개선을 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는 밀려드는 지원 신청에 서류 간소화나 금융권에서도 바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조치를 했지만 이 역시도 소상공인들의 수요를 채우기엔 역부족입니다. 정부 특례 보증자금이 절차가 복잡하고 수요를 따라잡지 못해 소상공인들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전라남도가 신천지 고위험군 직종 종사자 진단검사에서 5명이 검사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지역 신천지 신도 가운데 고위험군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426명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의료인과 요양시설, 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단검사에서 현재까지 양성 판정은 없었고 379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6명은 검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5명은 신천지 교인임을 부인하고 검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0명은 연락처 확인이 되지 않았고 26명은 중복이거나 다른 지자체로 이관돼 검사에서 제외됐습니다. 전라남도는 검사 거부자와 연락처 부재 대상자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하고 중대본 회신에 따라 고발 등에 나설 예정입니다. 개학이 4월로 연기되면서 전라남도 교육청이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담임교사들이 온라인 학급방을 개설 운영하고 전화와 SNS 등을 활용해 하루 2차례 이상 학생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23일부터 출근 교사 근무 비율을 3분의 1로 상향하고 최저 근무 교사도 3명으로 늘리는 등 교원 복무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또 긴급 돌봄 교실은 4차 수요 조사를 거쳐 개학 전까지 지속 운영할 방침입니다. 전라남도가 PC방 등 다중문화시설에 대한 점검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지역 PC방 796곳과 코인 노래방 76곳 등 872곳에 대해 직원 관리와 위생, 홍보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청소년들의 문화시설 이용 증가로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또 재난관리기금 4천만 원을 투입해 손소독제와 소독 스프레이 등 방역물품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목포대학교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내려진 자가격리 조치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목포대는 그동안 중국에서 들어온 유학생들을 2주 동안 격리시설에 머물도록 하면서 지속적으로 건강 상태를 점검한 결과 중국인 유학생 5명 모두 이상 증상이 없어 격리 조치가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음성 판정을 받은 뒤에도 양성 판정이 나타난 경우가 드물게 발생하고 있어 중국인 유학생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로 생계를 잇기 어려운 어업인들에게 300억 원이 지원됩니다. 긴급 경영 안정자금 200억 원은 융자 지원 형태로 금리가 기존보다 0.5% 인하된 수준에서 어가당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경영회생자금 100억 원은 기존 대출의 금리를 연 1%로 전환할 때 지원되고 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입니다. 완도군이 면마스크 제작에 나섰습니다. 완도군은 여성단체협의회와 해양치유남성중찬단 등 50여 명과 함께 필터 교체형 면마스크를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사용이 가능한 필터 교체형 면마스크는 필터 9개와 함께 포장해 저소득층 등에게 전달됐습니다. 완도군은 면마스크 9,000개를 제작 구입해 보건의료원에 전달하고 마스크를 구입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배부할 방침입니다. 무안 지역 대표 특산물 중 하나가 바로 낙지인데요. 하지만 생산량이 절반 이하로 크게 줄면서 어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안에서 40년 넘게 낙지를 잡아온 함영래 씨. 최근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가구당 한 300점 내지 한 400점 잡는데 작년에는 한 150점, 한 절반 이상 떨어져요. 무안 낙지 생산량은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2006년 한 접당 20마리 기준 30만 접이었던 어획량은 2018년 15만 접으로 반토막 나더니 지난해엔 8만 8천여 접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2006년에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낙지 어업에 종사하는 무안의 28개 어촌계 398어가가 생계를 걱정할 처지입니다. 전라남도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자원량 회복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무안 해역에 낙지 목장 10곳을 조성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고수온 현상이 낙지 생산량에 영향을 준 탓입니다. 수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어미 낙지가 산란에 지장을 받고 한여름 낙지 치어가 쉽게 폐사한다는 것입니다. 무안군은 대책을 강구하면서 무분별한 남획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탄도만 4개소 200헥타를 낙지 보호 수명 구역으로 지정해서 보호하고 있고요. 금년에 탄도만 1원에 낙지 목장 2헥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구온난화에 따른 수온 상승을 제어하기는 어려워 어민들의 고충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어느덧 꽃샘추위가 물러가고 완연한 봄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요즘 전남 진도에서는 봄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채소, 봄동 수확이 한창인데요. 겨우내 시린 바람을 견뎌서인지 더 달콤하고 식감도 우수해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봄동 캐는 현장에 고정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비탈진들녘이 온통 푸른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봄의 길목에서 처음 만나는 채소 봄동입니다. 아삭아삭 씹히는 식감과 고소한 맛이 좋아 겨우내 잃어버린 입맛을 되찾는 데 안성맞춤입니다. 이거 갖고 가서 딱 대가지고 삼겹살 딱 하다가 넣고 이놈 갖고 삼겹살 싸면 얼마나 맛있지. 우리 진도 봄동. 시린 겨울바람을 견디고 자란 봄동은 일반 배추와 달리 잎이 옆으로 퍼져 이른바 떡배추로 불립니다. 일반 배추보다 약간 두껍지만 줄기와 잎이 부드러워 쌈채소로 활용해도 좋고 겉절이나 국거리 채소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늦가을 씨를 뿌려 이른 봄에 수확하는 봄동은 전남의 경우 진도와 완도, 해남이 주산지. 한 상자당 가격도 적당한 데다 판로도 비교적 안정적이어서 농한기를 견딜 수 있는 주요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에서 우리가 키운 거니까 우리 체질에도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즘도 많이 이렇게 찾아주시니까 저희가 늦게까지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함량이 높아 피로회복과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봄동. 최근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대구에 전해지면서 희망의 전령사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강진과 해남, 전라북도 부안군이 고려청자 요지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1994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강진 도요지가 26년 동안 답보 상태에 있어 한국의 고려청자 요지라는 명칭으로 세계 지자체가 공동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강진과 해남, 부안 등 세계 지자체에 있는 고려청자 요지는 우리나라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 기념물 등 문화재로 지정돼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이 순천 지역 시민 소송인단을 대리해 선거구 획정 헌법 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변호를 맡은 임형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36일 동안 공직선거법 제25조 1항에 의한 보호를 순천시에 대해서는 빼앗겠다는 것으로 위헌적인 법률에 근거해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참여한 시민소송인단은 김영진, 박계수, 박종호 순천시 의원과 정봉균 해룡면 사회단체 협의회장, 양동경 해룡면 주민자치위원장 등 16명입니다. 4.15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LG 헬로비전은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유권자들이 후보자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실효성 있는가는 솔직히 좀 잘 모르겠고, 이런 것보다는 좀 보다 근본적인,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잖아요. 뭐 이런 중소기업 쪽에 지원을 또 현금으로 막 하는데 이런 돈뿌리기 정책 말고 좀 근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야 될까에 대한 뭐 그런 기초적인 정책 같은 거를 이제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해주는 게 낫지 않나. 무섭기도 해요, 솔직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사장님도 장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직원으로서는 안 쓴다고 할까봐 이제 그런 것도 걱정이긴 해요. 항상 선거 때만 그렇게 말을 하고 이제 안 지키니까 현실성 있는 걸로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당에 이익되는 것만이 아니고 저희 순천시에 도움이 되는 분들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불편한 점을 다 개선해 주시고 좀 시민들의 말씀을 잘 들어주시는 분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우리 지역 아침 기온 10도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낮 최고 기온은 12도 안팎에 머물며 쌀쌀하겠습니다. 북서쪽에서 남하하는 차고 건조한 공기로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 아침부터 낮 사이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강한 바람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전국에 강풍이 예상되며 우리 지역 초속 20에서 25m로 태풍 수준의 바람이 예상됩니다. 야외에 설치된 천막이나 간판 등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강풍은 금요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점차 잦아들겠고 이후에는 기온이 상승 곡선을 그리며 봄 기운이 완연해질 전망입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전해상에서 바람이 순간 초속 28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물결도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기 바라며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순간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며 시설물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이 정도면 간판이나 지붕이 날아가고 작은 나무도 부러질 수 있는 수준으로 비닐하우스나 옥외 광고물 등을 단단히 결속하는 등 시설물 사전 점검과 철저한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조한 대기에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